예, 오늘은 그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이 책을 이렇게 요약해서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그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옛날 펌프 있으면 물 한 바가지 넣으면은 그가 이렇게 펌프질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약간의 소스를 제공하면은 그거 통해서 물이 콸콸 넘치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 책은 그 남기엽, 이진수, 최은동 이 세 분이 공저를 했고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 책을 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분 요청으로 이 책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또 이게 이제 뭐 요즘 이제 정치인들 기본소득당도 있고 이런 분들도 이 어떤 의견들에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어떤 정치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이 사진이 옛날에 그 예수원 가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원 대천덕 신부 기독인에게 통하지만 일반인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이야기할 수 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땅 이야기를 하는데 헨리 조지도 그 진보와 빈곤에서 이 땅 이야기를 했죠. 그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 땅 이야기는 그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더한 것 같아요. 땅덩어리는 좁고 그런 가운데서 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그 토마 피케티의 그 자본과 이데의 올록이라는 그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한참 이 책이 유명해서 이제 경제 쪽에 잘 몰라서 어떤 책인가 궁금해서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번역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여튼 꾸역꾸역 그때 한 800쪽 정도 되는 거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예전서부터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흐르면서 자본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어떤 그 이데올로기화되고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토마 피케티 자신도 자신의 책을 한 권만 본다면 이 책을 봐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책이 이 자본과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이전 책이 더 잘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은 번역이 좀 말이 많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자본에 대한 내용 추적해서 통계를 통해 이야기했다. 인류가 평등한 시절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1,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경제가 피폐하고 하니까 나라에서 부자들이 가진 것을 어떤 뭐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나라의 국가를 재건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그런 비상시니까 부자들도 꼼짝 못하고 자신의 그 권리들을 내주고 나라에서는 그것 가지고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때까지는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았다. 그런 역사들 통해서 힌트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이제 일부에서는 AI 시대에 땅이 중요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인 수입은 점점 떨어지고 재취업하면 플랫폼 노동으로 떨어집니다. 스스로 사장이라고는 하지만은 예전에서는 회사에서 다 해줬던 것들, 뭐 보험도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해야 되는 그것이 플랫폼 노동이 되죠. 이전 시대보다 노동 환경이 열악해졌다. 그래 땅에 세금을 매기자. 토지는 필수제이고 대체 불가능하고 상대적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토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땅을 사려는 것은 사업보다 땅 사는 게 수익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소득세가 개인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가 법인은 개인의 절반 정도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한국에서 땅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연예인들이 법인 설립하고
뭐 부동산 이렇게 사들이는 것이 세금이 싸고 개인보다 이게 싸게 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외국의 사례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부 토지를 배당한다는 황당한 구상. 부동산 투기 차단의 특효약은 보유세 강화다. 보유세는 토지를 합산해야 되고 국세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은 가볍게, 토지는 무겁게 가세한다. 강력한 지지층이 필요하다. 보유세를 먹이는데 토지를 합산해서 매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따로 이렇게 가진 경우에도 그걸 다 합쳐서 어떤 하나로 어떤 토지 가진 거에서 전부 합쳐서 따로따로 매기면 세금의 의미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합산해서 매기야지 보유세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을 매길 때도 건물이 아닌 땅에 매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를 차단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어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본래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기에 도입해야 된다. 권리론에 방점을 둬야 된다. 지대로 환수에 배당하는 이유는 토지 가치를 토지 사용자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이죠. 그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정부적 원인, 사회 경제적 원인, 환경적 원인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적 원인은 정부가 도시를 설계하고 세금으로 제반 시설을 만들기 때문이죠. 또 사회 경제적 원인은 그러한 도시에 사람이 몰리고 땅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환경적 원인은 좋은 위치에 있는 땅값이 높습니다. 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또 위치. 어느 위치에 있느냐. 같은 서울 아파트에도 한강 주변에 있으면 비싸잖아요. 같은 좋은 시설. 이런 모든 것이 토지 소유자가 어떤 일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겼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은 토지 배당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토지 보유세 플러스 기본소득. 토지 보유세는 땅을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하고 기본소득은 이런 세금을 가지고 모두에게 조건 없이 현금으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1년에 5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제 탄력이 붙으면 점점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비의 양날개, 전액 배당 그룹, 일부 배당 그룹, 순세금 그룹, 이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특징은 이 한쪽 날개가 커지면은 다른 쪽 날개도 같이 커지는, 그래, 이 그림이 이 책의 핵심인 것으로 보여요. 토지 배당제 기본 구조인데 이쪽 위에 쪽이 현금이고 기본소득 플러스고 이쪽 밑에는 이제 세금 쪽이고, 그래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땅 없는 국민하고 땅 조금 있는 국민에서 90% 정도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게 90%면 나머지 이제 10%의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 그 이쪽 이제 왼쪽 편이 순 혜택 그룹, 오른쪽에 순 세금 그룹, 또 뭐 중간에 이렇게 뭐 세금도 적고 이렇게 혜택도 적은 그런 부류도 일부 있겠죠. 어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뭐 한쪽이 커지면은 다른 쪽도 커지는 그런 양날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90% 이상의 혜택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토지 보유세, 토지를 이제 얼마큼 갖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배당 1년 동안 최종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없고 4인 가구일 때 세금을 얻고 4인에 50만 원씩 하면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가 5억 정도 주택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집에 살 때 세금을 47만 원 정도, 3일에 150만 원 그렇게 해서 최종 받는 거는 102만 원 정도.
시가 7억 주택의 4인 가구는 세금은 71만 원 정도, 4인에 200만 원에서 최종 받는 것은 120만 원, 128만 원 정도. 시가 25억일 때는 세금이 209만 원 정도, 4인에서 배당액을 200만 원 정도 받으면 마이너스 9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시가 25억 정도 돼야 뭐 최종 수령액이 마이너스 9만 원 정도 된다. 시가 한 뭐 7억 주택 가져도 한 최종 수령액은 12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볼 때 주택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부동산이 이렇게 합쳐지면 또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죠. 이제 얘가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발터 샤이델이라는 사람이 불평등의 역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등은 아주 극단적인데 압착 사건이 아니고선 해소되지 않으며 그 방식이 폭력적일수록 더 많이 평준화된다. 한국의 불평등 해소 사건으로 1950년대에 토지 개혁과 한국 전쟁을 꼽았다. 이는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도 확인이 된다. 전쟁 후에 부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부과를 해서 국가를 재건했다. 그러니까 한국도 예전에 토지 개혁이 있었고 또 한국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평등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양극화를 달려나가는 앞으로도 이 양극화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토지 배당제와 동행할 그런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데 정책 첫 번째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토지 배당제가 달렸고 이들의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가족의 부당이득 취득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처가가 양평 고속도로를 변경해서 엄청난 그 이득을 취하려고 했죠. 그런 것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자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도도 그 고위공직자들에게 달려 있고 또 그것이 유지해 나가고 또 그들이 이제 중간에서 정직해야지 국민들이 그 제도를 믿고 신뢰하고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공공이 매입 조성한 땅은 팔지 않고 임대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소득층 중심의 충분한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을 한다. 이런 정책들이 어떤 고위 공직자들에서 그들의 어떤 힘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이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기본 소득을 그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수입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시불로 뭐 이렇게 몇십만 원 그때 받았었나요? 잘 기억은 없는데 여튼간 그런 것이 어떤 기본 소득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또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필요성들이 있다고 이 세 명의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그 설명을 이제 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같이 좀 이야기할 그 내용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또 좀 의문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일 목사님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을 읽고 느낌이 어땠는지. 이제 이 책을 읽지 않았고요. 오늘 알겠습니까? 그냥 예, 예. 주제에 대한 관심은 음, 있고 해서 뭐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예. 들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그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그 용어들도 저한테는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제 세부적인 것은 저는 또 잘 원래 모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런 그 제도,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그 경제 정책이나 토지 제도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이런 것들을 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정신이나 원칙 이런 것을 교회에서 좀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설교나 혹은 어떤 그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어, 그 이미 성경에서 뭐 구약에도 그렇고 특히 율법에서 또 선지자들의 어떤 그 가르침에도 보면 그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토지 분배 이런 거 그다음에 11조도 보면 어떤 평등의 실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에 거의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설교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교인들이 의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뭐 분배니 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좌파다. 예, 이념적으로만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 큰 교회는 자본주의 제도만 막 숭상을 하듯이 따라야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성경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약해지고 또 교인들이 각자 자기 사회 속에 들어가서 직장이나 혹은 어떤 뭐 국회의원을 하든지 어떤 정부 관료를 하든지 뭘 하면 좀 의식이 있어야 뭐 말이 통할 텐데 아예 뭐 의식 자체가 11조를 하니까 뭐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그 단편적이고 기복적이고 좀 미신 비슷한 이런 것만을 피상적으로 교회에서 배우니까 답답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독서 모임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성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책도 같이 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생전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런 것도 어디엔가 쓴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책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해야 된다. 그거하고 이 내용이 그 기본소득당 그 용해의원 거기 그 당하고도 한 90% 정도 이렇게 그 당에서도 이 내용을 90% 정도 이렇게 가지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 책에 소문 그 뭐 추천사도 썼고요. 어떤 현 국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네.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는 뭐 진짜 이 땅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게 진짜 그 실감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이게 국가에서 이게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경제적인 불평등에 향한 어떤 그런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조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고요. 그런데 왜 이게 어, 잘 실천되지 않았을까? 예, 여기서도 뭐 이제 나오지만은 결국 이제 거기 기득권자, 돈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힘, 뭐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많은 그 이제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뭐 어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조선일보 그 사장 그쪽에서 뭐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뭐 엄청나대요. 저는 야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 돼 있으니까 그런 그 이제 어, 그 매체에서 자기들한테 뭐 이렇게 손해가 가는 이제 그런 논지에 뭐 사설을 쓴다든지 무슨 뭐 논평을 한다든지 무슨 기사를 실을 리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모든 국민이 읽고 진짜 저 지식인들이 특별히 읽고 이것을 좀 주위에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딱 떨어진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만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지 이 나라의 어떤 먼 장래를 생각한다든지 약간 내가 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많은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혜택을 입으면 좀 이 나라 전체가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행복할 수 있는데 너무나 그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목회할 때도 제 제자 이제 가운데 더 먼저 의사들이니까 부인이 한 모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자기가 땅을 이제 어떻게 이제 사고 또 아파트를 어떻게 사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그런 덕을 봤다 대정적인 덕을 봤다. 그 당시에 이제 군의관 이제 제대하고 뭐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한 10년도 안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 같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는 내가 뭐 그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데 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제 안 했지만은 속으로 어, 내가 거기 신앙 기도할 때는 그래 안 가르쳤는데 속으로 실제로 뭐 결혼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아 이게 좀 돈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모으고 그다음에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다 하는 이런 너무 단순한 그런 논리를 이렇게 생각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이대 교수 그다음에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늦었습니다. 필리핀입니까? 현재 필리핀? 네, 네, 아, 필리핀에서 아이고 참 입니다. 네. 볼일 있어서 반갑습니다. 나갔다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 이전에 예, 들어올 줄 알았더니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한 지 아니, 뭐 30분도 안 됐습니다. 우리 이대 교수님 네. 뭐 내가 전에 있던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거기에 이제 역사 가르치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예, 네. 지금은 거기 지금은 이제 마닐라 아니고 다바오 예, 다바오에 있습니다. 예 다바오. 다바오의 거기 학교 페이스 이름이 아카데미. 예, 페이스 페이스 아카데미 아카데미. 예 페이스 아카데미 예 거기에 가신 지도 꽤 되죠. 네,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거기는 뭐 그래 어려움 없습니까? 네, 뭐, 다, 선교지 음, 학교들이 어려움을 예, 극복하면서 잘 가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온 기본소득 이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아니요. 그 어, 책은 못 읽었는데, 안 음, 읽은 분도 들어와도 잘 알 수 이해가 있을 것 됩니다. 같아요. 목사님 자, 그 안내를 이제 설명을 받고, 좀, 예, 좀 예, 설명을, 제가 예, 좋았습니다. 예, 우리 배상수 목사님이 뭐 아주 그 독서의 대가인데, 책을 잘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한 거 나중에 여기 올려놓으시면은 또 이거 보시면 되니까, 어, 그럼 하여튼 이게 땅에서 온 기본소득, 좀 이렇게 전부 자체가 좀 특이하죠. 그것이 결국 이제 토지 배당인데, 그 밑에 이제 구제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배 정의론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분배 정의 이게 지금 자본주의 그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분배가 이제 정의롭게 되지 못하거나 정의롭게 안 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고 뭐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해지잖아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그런 경향이 높은데 사실 뭐 선진국 가운데도 뭐 이제 그런 나라가 있지만은 북유럽에서는 조금은 이제 그런 게 복지가 잘 되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도 되고 그 차이가 뭐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런 게 심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왜 기업들에게는 그 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동산에 관련해 가지고 세액을 낮게 책정하는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료 있잖아요. 전기료 같은데 가정에서 쓰는 거하고 기업에서 쓰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 공공기관에서 쓰는 이런 거는 다 차이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이제 부담하는 게 제일 이제 비싸고 이제 공장 이런 게 아주 싸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줘야 생산을 하고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우리가 경제 성장에 아주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 외에는 그 뭐 전기료도 싸게 하고 뭐 아마 수도세도 뭐 싸게 하고 뭐 다 그래 할 것 같아요. 전기세는 이제 확실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그쪽은 뭐 목사님 생각하고 같죠. 뭐. 음. 그런데 이제 땅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어 이제 그 이제 토지에 대한 그 부과하는 자금을 상당히 그 낮게 그래 했는데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자기들이 경제 활동해가지고 뭐 생산해가지고 이제 이익을 남겨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하는데 힘이 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돈에 여력이 있으면 거기 이제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투기가 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람들은 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뭐 정부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걸 시행하려고 하다가 뭐 정권이 바뀌면 또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자꾸 더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한테 조금 이제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고 세금을 좀 더 낸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세 이제 저항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보이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도 참 이런 많은 그 어려움이 이제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 이제 시행하는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하는 정책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한 번만 보고 끝낼 게 아니고 계속 좀 보면서 여기에 연관된 어떤 그런 책들을 같이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조금 그 주위에 이게 공감을 얻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알릴 그런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뭐를 생각하든지 간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야말로 성경은 이 토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어, 사적인 어떤 소유를 갖다가 상당히 이제 제한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이런 게 구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이게 의문이 가는 게 교회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앞장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교회가 커지면 처음에 뭐 기도원을 만들고 또 뭐 또 선교센터 또 세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그 묘지 가지고 산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놓으면은 크게 손해 볼 게 없고 단기적으로 보면 참 거기 재정적으로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 이대교 선교사님, 좀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좀 여기 책을 안 읽으셔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여기 이제 주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저도 가르치는 교과목이 역사다 보니까 이 중요한 문제죠. 토지 문제가 그죠? 역사적으로 쭉 보면 그래서 우리 한국 사에서도 보면은 어떤 그 종교든지 토지를 굉장히 점유했을 때 부패하잖아요, 그죠? 우리 고려시대 불교도 그렇고 그런 역사들이 쭉 흘러내려오면서 이제 이 불평등의 원인이 토지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되게 또 통찰을 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들 헨리 조지라든지 이렇게 지대 조세제 이런 것도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그런데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천적으로 정말 불평등의 원인을 토지 문제를 이렇게 개혁해서 한다는 것들이 실천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이미 다 세팅된 사회에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들 가지고 한번 좀 여기에 참여하고 좀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예, 예. 성교사님 나중에 들어와서 이거 잠깐만 이렇게 요약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때도 이렇게 기본소득이 조금 나왔었잖아요. 한 번인가?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제 AI 시대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소득은 제대로 없고 또 직업이 바뀌어지면은 플랫폼 노동은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정규적인 어떤 노동의 대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수입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사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땅일 수 있다. 근데 왜 땅은 다른 것도 되겠지만은 그 이제 권리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 태어난 그 한 사람으로서 권리로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또 땅에 대한 땅값이 올라간 게 땅 주인들이 애써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부적 원인이 정부가 이제 도시를 설계하고 도시에 이제 시설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면은 또 예를 들어 뭐 정부 기관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하면은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사람들이 몰려든 걸 통해서 또 땅값도 올라가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집주인들이 그 땅 주인들이 한 역할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면은 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사람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한 90% 정도는 이것에 대한 혜택이 있고 10% 정도가 이렇게 그거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이 가게 되고 또 이러한 정책이 이렇게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지자들이 있으면은 이 제도가 후퇴는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나도 이런 AI 시대에 살 수 있겠다. 그런 지지자들이 많아지면은 후퇴를 안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책에서는 뭐 그것이 뭐 천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토지 배정제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책의 한 부분에서도
옛날 이제 실학을 이야기하면서 실학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다 땅에 대한 이야기였더라. 균전제, 뭐 정전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도 이제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의 AI 시대에 이 토지 배당제가 필요하다. 사람들 수입이 정당한 이게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이 사람들이 또 없는 사람은 땅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땅이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땅 주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런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가 이 저자들 세 사람의 그런 취지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현재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것을 공감하고서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또 용해인 또 뭐 이런 분들 어떤 일종 약간 좀 민주당의 이렇게 약간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집권을 못하니까 정권을 잡지 못하니까 실행이 안 된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많이 공감을 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고 용해인 의원의 그 기본소득당은 이 내용이 한 90%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이 저자가 강의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 그러면 토지에 대한 개혁 없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법으로만도 제 토지에 그 많이 가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서 그만한 생산이 안 나오면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장에 내놔서 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지금 것들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예, 이 맞습니다. 예, 말씀을 그런 논리입니다. 예, 그렇죠.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면 토지에 대한 욕심을 안 가지고, 왜냐면 그만큼의 또 세금이 걷어지니까, 또 그 사람들이 소구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환수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음. 보는 거죠. 그럼 뭐 쉽게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법을 실현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시행하는 것도 그 고위공직자들이고, 또 네.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그런 경우인데 자기네들 스스로 불리한 법을 스스로 내겠느냐 그런 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토지를 예, 예. 강의하면서도 그 김미향 의원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미향 의원이 전화상에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얘기들이 안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분위기가 이런 법을 이렇게 들여와서 자기네 스스로 손해보는 그런 입법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돼 그러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 그 책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헨리 조지가 얘기한 것처럼 싱글 텍스트는 아닌 거죠. 그냥 지대 조세를 크게 매긴다는 거지 다른 텍스를 싹 없애고 이것만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그건 거죠. 아니고 다른 것은 그대로 복제를 유지해두고 이거 이제 들어가는 그걸 이거는 같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다른 것도 살려두고. 그런데 그 이게 책이 이제 굉장히 예, 흥미롭네요. 아주 읽어보고 좋습니다. 싶네요. 예, 양은 얼마 안 돼도 아주 예.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정책도 이제 달라져야 되고 사실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보면 그 뭐 하여튼 그 뭐야 이게 땜빵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자꾸 뭐 이게 뭐야 서로 가속화시키는 뭐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정권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이대규 선생님 그 요즘 아주 잘 이제 파악하셨는데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갖고 있으면 그냥 갖고 있으면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이윤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임대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줄게 되면은 토지를 많이 가져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토지를 더 매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땅값을 좀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아까 이제 표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보셨지만은 실제 이렇게 시행을 해도 진짜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이제 퍼센트 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10% 되나 모르겠다. 그 정도 되는 사람만 이제 그 세금을 내게 되는 거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이제 배당받게 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상적인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인데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도만 만약에 현실화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아마 해소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논거 중에 혹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땅 부자는 불교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교 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교들 가진 땅들은 면세나 뭐 이런 혜택에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서 지금 책에서 주장하시는 분 이야기는 여기 어떨? 책에서는 종교에 대한 부분 얘기 안 하고 주로 이제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김기현 씨나 음, 또 뭐 대통령 그 처가 쪽 이런 쪽 얘기하고 종교 쪽은 이렇게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종교 측에서도 좀 이제 땅을 이제 불교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 그것만 딱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도 사실 그 큰 교회에서도 뭐 보면은 뭐 기도관이니 뭐 무슨 선교관이 이래가지고 땅을 생각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요. 그것을 기독교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것을 예. 어떻게 이제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세금 많이 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싶어서 이제 팔고 이래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제 부동산이 안정되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기 이제 해운대 저 이제 주말에도 이제 그 이제 당직수로 이제 가는데 그 보면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말고도 이제 건물이 큰 덩어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 보면은 뭐 병원이니 뭐 해가지고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부 다가 이제 집 그 땅 건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를 주면은 계속해서 가만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안정된 이제 그런 소득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게 이제 불로소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그동안에 돈 벌려고 애쓰고 또 집을 짓고 뭐 건물을 올리고 하는 거기에 많은 이제 에너지도 쓰고 또 고민도 하고 뭐 그래 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제 불로소득의 어떤 그런 어 양이 많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저는 뭐 아파트 한 집밖에 없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좀 진짜 예를 들어서 어 그 세를 얻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 집세 때문에 그게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좋은 그 위치에 있는 상가들은 또그 이제 집세를 또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또 물가를 올리는 어떤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오고 자꾸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진짜 건물 하나만 있어도 뭐 평생 또 자자손손 뭐 걱정 없이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네. 제가 그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자기가 은퇴하면은 그 소망이 있는데 진짜 괜찮은 건물 하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 받아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하는 걸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제 어린 마음에도 조금 그런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게. 네, 배 목사님, 저도 하나 더 좀 질문있어요. 지난 학기 저희 이제 학교가 끝났어요. 얼마 전에 학기가 끝났는데 제가 10학년 아이들 데리고 매년 국사 수업 하는데요. 이제 우리도 경제 파트 하면서 이제 요 비슷한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똑똑한 학생들은 제가 헨리 조지 빈곤의 그 저기 책 요약본을 좀 같이 좀 읽으면서 이야기 나눴는데 빈곤의 뭐죠? poverty? 진보와 뭐, 빈곤, 이거 진보와 빈곤. 빈보와 빈곤. 그 책에 그 나온 얘기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 나눠보니까 이제 좀 똑똑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실제로 거기 자료 찾아보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이 과세를 책정하는 그 과세를 얼마를 이 땅에 대해서 세금 얼마큼 매겨야 되는지 조세 그것들이 비율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보니까 되게 탁상공론 같더라고요. 저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의 토지 가치가 다르고 중앙의 어떤 서울의 어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가치 지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완전히 그 시장을 혼란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주장들이 있던데 그게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그냥 어떤 논리인지 실제 그런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그 책에서는 일단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 뭐 시가 몇 억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가 5억 주택, 3인 가구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걸 해서 이건 세금이 얼마고 토지 보유한 게 없으면 그건 세금은 없고 배당이만 이렇게 들어가고, 요걸 이제 잠깐 읽어드리면은 네, 부동산은 없고 4인 가구면은 토지 보유세는 없고 토지 배당이 그 이제 4인이니까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1년에. 예를 들어 시가 5억 주택인데 3인 가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토지 보유세는 47만 원 정도. 또 이제 3인이니까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은 이제 1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산해서 뭐 한 시가 25억 정도가 돼야지 최종 수령액이 마이너스 9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게 대로,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 어떤 뭐 토지나 그거에 대한 어떤 정가가 있고, 그런 게 이제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그래서 저도 이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도 사실 그 실거래가하고 또 공시지가하고 달라서 그것도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가 우리나라 현실 가능할까 이제 애들하고 토론하다 보면 여기서 공회전 하더라고요.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아이디어라다 이렇게 결론 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들 아이들하고 지금 딱 답은 안 나오지만 단계 단계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 되는데 저도 여기서 좀 막혔거든요. 공시지가도 다르고 또 국가에서 어떤 지역의 어떤 토지를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 이거를 산출하는 게 제가 공무원이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잠정가가 다를 것이고 개발 계획에 따라 이후에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현실 법안으로 할 때 이거를 형평성 있게 조세를 내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거 참 공평하다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내가 여기 아파트 25억짜리가 아니고 내가 10억짜리인데 정부에서 20억짜리를 평가해서 세금 매기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 법안으로 만드는데 가장 아킬레스건이 그런 부분 아닐까. 만약에 이게 완전히 그 국가의 토지다 다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쉬운데 지금같이 우리 이미 자본주의 경쟁으로 사유화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제도가 들어온다는 게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논문을 보니까 이제 북한에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쉽지 않다. 이제 북한을 통일 한국의 북한 쪽에 이 제도를 적용해서 실험해보고 차차 확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기독교 또 저 경제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좀 들으시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나도 뭐 땅도 없고 뭐 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땅이 있는 거랍니다. 아파트 속에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 이제 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선은 이 교회가 이런 그 원칙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사상이나 어떤 신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당장 대부분의 좀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 특히 보수 진영의 목회자분들은 이런 그 뭐 분배, 뭐 균형 재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본주의에 이렇게 세뇌가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보고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의 그 희년의 정신을 선포하는 그 본문이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율법에 나온 그 희년제도, 안식년제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함께 또
심지어 그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였다고 하는 제사장 출신 선지자였던 에스겔의 책에도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토지 분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요. 그때는 이제 왕도 좀 얼마 주고 레위인도 좀 주고 이렇게 아마 그 전에 그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레위인과 왕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고 그 일반 그 지파들한테만 줬던 그 제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한테도 아예 줄 만큼은 딱 주고 레위인한테도 주고 요래 해서 하여간 토지를 분배해서 그것으로 서로가 이렇게 골고루 어떤 균형적인 그런 그 재정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들을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 혹은 그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뒤에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어떤 그런 그 역사가 있겠지만 역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등한 음,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한 그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라고 하면 특히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어, 희년제도의 그런 것을 그대로 그냥 본문을 따와 가지고 그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그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런 그 유무상통하는 어떤 그러한 그 실제로 그래 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하나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 누가복음 저자는 그 좀 이상적인 어떤 교회, 이상적인 사회 여기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그렇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심화시켜 가지고 음,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걸 또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 이런 좀 피나는 어떤 그런 그 고민도 좀 하면서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배출이 되면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자의 그 영역에 가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또 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그걸 가르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예, 이렇게 또 그 일반인들한테도 설득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선 그 에너지 자체가 교회가 지금 너무 없다. 진보적인 교회는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가 지금 사실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너무 동력이 약하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실물 경제로 와서 저는 결국 지금 종부세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이것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어떤 그것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잘 꼼꼼하게 이게 다듬어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이 사회에 좀 기여를 해라. 그러니까 좀 세금을 뜯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많이 갖고 계시니까, 어, 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 내놓으라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제도에 의한 세금을 좀 많이 내주셔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소득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본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당신네 담을 넘지 않는다. 예. 배가 고프면은 당신네 담을 넘고 당신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서로 공존, 공영하는 어떤 그런 그 세상을 만드는데 가진 분들이 좀 기여를 해달라. 이렇게 좀 읍소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계급과 계급 간에 뭐 이렇게 막 싸우는 식의 이런 것보다는 특히 교회는 이제 그 뭐 싸움은 말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흥정은 붙이는 어떤 그런 화해의 어떤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 그러면서도 철학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좀 가진 사람들이 너무 누리고 살지는 않도록 이렇게 그 유럽 같은 데 봐라 독일 뭐
뭐 이런 나라들 보면 그래 많이 배우고 교수들도 그 공장의 노동자하고 페이가 별 차이가 없다. 예? 좀뭐 우리가 의식 구조도 좀 바꾸고 그리고 그 세금 철저히 낸다. 그러면 그 세금 가지고 다 복지제도에 이렇게 해서 아닌 말로 제가 우리 자녀가 이제 독일에 가 있어요. 갔는데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갔거든요. 갔는데 이거 유학생한테도 학비도 안 받아요. 의료보험 혜택도 해줘요. 예? 그다음에 지금 독일 시민은 아닙니다. 영주권 가지고 있는데 독일 시민 못지않게 혜택 다 받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 저기할 때 그 애가 바이올린 하는데 이제 레슨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니까 국가에서 다 생계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바이올리니스트들은 그,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본소득 이걸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예들을 좀 많이 좀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좀 특히나 교회가 좀 앞장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회에서도 여론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여론에 따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기 기득권도 기득권이지만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면은 여론에 뒷받침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론 형성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작업들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꿀뚝 같은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그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면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신앙하고 또 실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하고 이런 게 너무 이제 괴리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더 이제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의 신앙 자체가 과연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까지 이제 드는 거예요. 저 근본적인 문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도 그런 실천적인 삶을 못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자본주의에 동화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요즘 그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게 참 언뜻 들으면 참 그 좋은 말인데 그게 얼마나 많은 이게 잘못된 어떤 그런 이게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 안 하다 보니까 경쟁은 경쟁대로 치열해지고 그 제한되는 어떤 그 땅 안에서 또 제한되는 어떤 생산물 안에서 서로 이제 자기 밖으로 이제 챙기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 교인들이나 그 비교인들이나 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초대 이야기했지만은 근데 제자 같은 그런 그 신앙이 진짜 그 좋은 그 제자고 그런데도 부동산 해가지고 몇 년 안에 많은 이제 거기 수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게 생각하는 막 이런 것을 간증해요. 막 간증한다고요. 그래 소위 말해서 이제 간증을 한 거지. 나는 거기서 말을 못하고 참 저 정도밖에 지금 생각하지 못하구나. 이런 좀 이게 비판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 대로만 잘 따라가면 그 숫자가 작더라도 영향력이 있고 뭔가 이 변화가 있을 건데 지금 뭐 교인 수도 이제 줄어드는 데다가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그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신앙으로 회귀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진보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얘기했지 중도 좌파니 뭐 저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사실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그 사회주의적인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많은지 우리가 잘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지 뭐 또 현재 삶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스타일도 또 그걸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뭐 이러면 그냥 크리스찬인데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구별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 보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이제 그런 면이 많은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를 많이 욕합니다. 다 목사들 책임이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자신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고민도 이제 생기지만은, 결국은 뭐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좀 숫자가 적더라도 이런 일들을 좀 실천해 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법제화돼 가지고 좀 고통당하는 사람이 좀 적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러면 참 좋겠다 싶은데, 지금 당장에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려 해도 집 문제 이것만 가지고도 결혼할 엄두가 안 생기잖아요. 아예 아이 놓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런 이제 나라가 된 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안타깝고,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거기에는 뭐 그전에 뭐 이제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그 기치를 내걸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우리 전통적인 가치도 뭐 훼손이 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돈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식으로 하니까, 그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뭡니까, 주식을 이제 해본 적은 없는데,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불로소득을 이제 노린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그 뭡니까, 이게 도박하는 이런 식으로 돼가잖아요. 원래 주식의 개념이 그게 아닌데, 젊은이들 뭐 그게 손 안 대는 사람은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어, 저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뭐 모르는데,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돈을 잃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너무 안타까운 이제 현실들을 보면은, 이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를 갖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 이제 목사님들도 제대로 가르치고, 그게 뭐 한두 번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설교에서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저는 이제 목사로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목사가 좀 목사답지 않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이 이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라, 완전 추상적이고 뭐 어떤 그런 잡무식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는데, 좀 그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책이 나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건 진짜 국민이 다 읽어봐야 될 책이다. 그래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정책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앞장서서 나가는 의식이 있는 그런 정치인을 하더라도 그 대부분 모르면은 계속해서 그거 이제 딴지 걸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어, 참, 이 돈 문제가 나오면은 그게 교인들도 뭐 똑같아요. 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뭐 교회로부터 출발하는데 교회, 글쎄요, 그건 좀 그렇고, 어떤 깨어있는 어떤 시민 한 사람, 깨어있는 신앙인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가, 음, 그런 생각하고, 이 책 나온 것도 이게 손도희라는 사람이 이 책을 내달라, 그렇게 이제 후원비, 이제 연구비를 줘서 이 책이 나왔다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그런 뭐 한 가지 것들, 지금도 뭐 경제 정치계에서도 이렇게 뭐 남기업, 또 뭐 전강수 선생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런 저 경제나 정책에 대해서 책을 써내고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그런 것이 이제 정치계로 흘러가서 정치계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잖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떤 깨어있는 어떤 시민 한 사람, 신앙인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가. 봤을 때 뭐 교회의 어떤 현재로서는 이렇게 희망을 가질 그런 것이, 크게 봤을 때 이제 세부적에는 뭐 지류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은 큰 흐름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교회가 더 작아져야 되고 더 이렇게 하여튼 쪼그러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좀 알곡이 남는 그 시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간이 좀 됐네요. 한 시간 좀 됐습니다. 뭐 이야기할 게 좀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뭐 끝이 안 날 그런 주제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좀 더 이런 책들을 보시고 관련된 다른 책들을 이제 보시고 다음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이런 주제로 꼭 똑같은 건 아니라도 조금 비슷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광고를 좀 드리면 다음 마지막 이제 6월 25일 마지막 화요일은 활성장교회라고 하는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도영 목사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도, 이 목사님도 책을 많이 보는 분들이라서 그 인용한 책도 많고 아주 그 좋은 책입니다. 이도영 목사가 그 전에 이미 몇 권의 책을 이제 다 써냈거든요. 이 보시면 다 좋은 책들입니다. 그렇게 좀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더 풍성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요일, 매달 화요일, 이제 둘째 화요일, 넷째 화요일 이렇게 두 번 모이는데 지금 요거 이제 마지막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넷째 이제 화요일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홈브리지 서양미술사 이제 반, 그 다음에 8월 27일 이제 나머지 반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 아마 그 올려놨지 싶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둘째 화요일은 그 켈트 영상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6월 둘째 화요일은 이 책입니다. 창조신앙 생태 영상. 이건 책이 조금 나온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2010년 8월 30일 출판인데 이 책을 일단 뭐 우리 한 번에 다 공부합니까? 아니면 두 번 나눠서 합니까? 예, 두 번 나눠서. 예. 그래서 이것도 배 목사님이 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배 목사님도 할 일 많으시지만 조금 더 일찍 이제 이 책을 이제 못 구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한 일주일 전에 해주시면 제일 좋고 뭐 적어도 한 며칠 전에라도 이게 좀 요약하는 거 준비가 되시면은 올려주셔서 사람들이 좀 더 보고 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여기 다 읽고 이렇게 나와서 하자 하니까 책 안 읽은 사람들은 이제 부담이 되고 참여하고 싶어도 나가서 무슨 이야기 하나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은데 우리 이대교 선생님 아주 용기가 있어가지고 이래 버려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요. 예. 뭐 그렇게 우리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빼봉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화요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쫄라가지고 우리 두 번 하자 해가지고 둘째 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여기는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도 아마 마지막 넷째 주도 조금 이 같은 주제로 해가지고 뭐 몇 개월 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좀 할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배 목사님이 뭐 좋은 책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뭐 이런 줌이 있어가지고 뭐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은 용인에 계시고 김정일 목사는 대구 계시고 저는 이제 김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명의 얘기를 잘 이용하면 더 풍성한 그 모임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래 이대규 선생님 뭐 처음 참석하셨지만은 그래도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애타시는 이 피조 세계에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고대하는 영역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본소득과 또 경제 소지제도 이런 문제를 주제로 나눴는데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경제적 정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국 교회들 가운데 탐욕과 또 욕심과 또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으로 더럽혀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주님 새롭게 다시 변화를 받아 이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로 깨끗한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히 AI 시대에 막 나가면서 직업을 잃고 또 삶의 의미를 잃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잘 예비하는 법과 제도가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법과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모임이 계속됨에 따라서 하나님 이 모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또 서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나 처음 뵙겠습니다. 뵙지만 너무 반가웠고 네, 예, 우대현 목사님 예,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예.